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세훈이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오세훈이 불출마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오세훈 불출마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오세훈이가 빠짐으로써 빅4는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불출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를 헛발질한 것이 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태균이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덕수 차출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이는 말이죠, 좀 모험을 싫어하는 스타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년 서울시장 한 번 더 하자, 바로 이겁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세훈이는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지의 영역이죠.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에 대해서 안타까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모험심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대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약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잘 빠졌다고 보는데, 다만 오세훈이가 빠짐으로써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사실은 오세훈이는 홍준표를 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는 서로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브라더스 말이죠. 찐찐 브라더스 같은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고려대 선후배로 엮여져 있고요. 등등으로 봐서 오세훈이는 사실 홍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주자들도 오세훈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세훈에게 모두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바로 손짓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바로 손짓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가 당부한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빠지더라도 약자와의 동행, 이거 신경 써달라.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자. 그래, 다시 성장이라는 거하고 약자와의 동행, 이것이 오세훈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든지 포용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지금 이 후보들이 오세훈 끌어안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세훈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지가 나가서 당선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는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세훈이 가진 하나의 지금 포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세훈이는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오세훈이가 노리는 건 뭐냐면 다시 서울시장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서울시장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천을 받아야 되죠. 공천을 뭐 반드시 오세훈이가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선택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이죠. 또 하나 누가 선택합니까? 당대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세훈이는 누구를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힘 있는데 내년 선거입니다. 그러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거 하나. 그게 안 된다면 누구를 당대표로 만든다. 이게 오세훈의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봅시다. 홍준표의 전략은 뭘까요? 당연히 대선에 나갑니다. 근데 홍준표는 대선에서 안 되면 분명히 당대표 나갑니다. 이것이 홍준표의 또 노림수라고 봐야 됩니다. 홍준표는 당대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하게 되면 지자체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공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못 갖고 온 상태에서의 야당의 당대표란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말이죠. 그거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오세훈이가 어차피 나가서 국힘의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대선에 나가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안전한 길로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 그리고 서울시장을 다시 선택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밀어서 그 사람을 만들겠다. 대선 후보로 만들든지 또 나중에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 오세훈이가 지금 기계가 약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표의식이라든가 권력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서 어차피 오세훈은 대통령감은 아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면 오세훈이가 이제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좀 판도가 많이 달라질 텐데, 일단은 빅4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4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4등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지금 유승민이가 지금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 완전 경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유승민이도
누울 자리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유승민이가 안 나오면 결국 빅4에 누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한덕수는 안 들어옵니다. 한덕수가 노리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완샷 경선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완샷 경선했던 그걸 노리기 때문에 한덕수는 완샷 경선에 나올지 몰라도 국민의힘 경선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럼 한덕수는 빼고요. 그럼 네 명이 누구냐 하는 건데 당연히 누가 들어가느냐? 나경원이 들어가죠. 나경원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홍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이 한동훈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안철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 오세훈이 들어와서 한동훈을 4등에 못 들어오도록 뺐더라면 좋은데 그것을 지금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철호 있잖아요. 이철호도 만만해 보면 안 돼요. 거기가 지금 경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또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정현 오고 그다음에 또 유정복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15명 내지 20명까지 지금 들어온다는 건데 빅4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빅4를 한번 적어 주십시오. 일단은 말이죠. 한덕수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 걸로. 그리고 오세훈은 불출마하는 걸로. 그럼 나머지 빅4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빅4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2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이철승하고 할 때 말이죠. 원래가 2등이었던 김대중이가 이철승하고 같이 합종 연행해 가지고서 김영삼을 꺾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김문수가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김문수가 자꾸 헛발질을 하면서 과연 1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좀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경원, 예, 그렇죠.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그러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지네요. 다시 봅시다. 자,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 5명이 빅5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떨어지네요. 이 중에 한 명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차라리 한동훈이 떨어지면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되네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됨으로써 안철수가 유리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안철수도 우리 자유우파로부터는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뭐 한동훈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안철수를 우리가 흔쾌히 그렇게 믿고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은 빅4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세훈이 빠짐으로써 오세훈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지금 역학 변동이 생겼는데 오세훈이 근데 홍준표를 안 밀고 안철수를 밀 수도 있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홍준표가 뭘 준다고 그래야 밀어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혹시 가장 이제 최악인데 오세훈이가 한동훈하고 손 잡을 가능성은 없느냐? 정치는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어차피 오세훈도 사실은 친윤은 아니에요. 오세훈은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 정도에 가까워요. 비윤.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세훈이 만약에 한동훈을 밀었다? 그러면 오세훈과 한동훈 세력이 합쳐지면 비윤 플러스 반윤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친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럼 친윤도 역시 또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차라리 오세훈이 홍준표를 밀든지 오세훈이가 근데 김문수를 밀 가능성은 아마 접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세훈이가 나경원을 밀 가능성? 글쎄요. 어쨌든 간에 차라리 오세훈이가 홍준표를 밀어주는 게 낫고 어쩌면 오세훈은 중립을 지켜주고 그러다가 본선에 나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 이번에 대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여러분 빅4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정말 우리 우파에서 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를 포함해서 누가 정말 우리의 후보가 돼야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